사회 인프라 방안에 대해 초당적 타협이 발표되면서 추가 현금 지원과 같은 서민 직접 지원은 멀어지게 됐습니다. 경품이나 복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수수료 등 거액을 뜯어가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빈곤국에게 올해 2억 회분, 내년 3억 회분 등 모두 5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도 버지니아 범죄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살인 사건이 2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파 상원의원 10명이 사전 합의를 거쳐 사회 기반 시설 개선에만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자는 새 제안을 발표해 바이든 백악관과의 타협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사회 인프라 방안에 대해 초당적 타협이 성사되면 추가 현금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노년층 홈케어 등 서민 직접 지원은 대폭 축소되거나 멀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차기 경기부양책으로 내건 인프라 방안과 미국민 직접 지원 방안을 놓고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 일자리 방안을 놓고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셜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이 수개월간 벌여온 협상은 결국 결렬된 대신에 민주 5명, 공화 5명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이 백악관에 근접한 새 제안을 들고 나와 초당적 타협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 맨신, 크리스티안 시네마, 공화당의 수선 콜린스, 미트 롬니 상원의원 등 초당파 상원의원 10명은 사전 합의한 새 사회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초당파 상원안은 도로와 교량, 철도, 대중교통수단, 공항, 시골지역 인터넷 등 전형적인 사회 기반 시설만 개선하는데 8년간 1조 2천억 달러를 투입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새로운 정부 지출을 5,790억 달러로 잡아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노선으로 밝혔다는 6천억 달러에 근접시켰습니다. 공화당 카피토 상원의원은 새 정부 지출로 3천억 달러만 잡아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거절당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여기에 초당파 상원안은 세금 인상 없이 코로나9 패키지에서 미사용분을 전용하고 지역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공공과 민간이 합자해 재원을 마련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다만 휘발유세를 인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물가 인상과 연계해 사실상 인상키로 제시해 백악관에서 수용할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유 중이어서 귀국하는 내주 중반 이후에나 초당적 합의 여부가 판가름나게 됩니다. 하지만 초당파 상원안이 수용되면 4차 현금 지원이나 연방 실업수당, 4천억 달러 규모의 노년층 장기요양 홈케어 등 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대폭 축소되거나 삭제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1,400달러씩의 3차 현금 지원에도 반대했다가 결국 바이든 미국 구조개혁법이 민주당의 일방통행, 독자 가결로 결정된 바 있어 이번에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경품이나 복권에 당첨됐다고 속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거액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이 같은 사기로 피해를 입은 액수만 해도 2억 2,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느 날 걸려온 한 통의 전화나 도착한 우편물로 수백만 달러의 경품 또는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기에 걸려 수만 달러를 피해 입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았던 지난 한 해, 미국에서는 경품 또는 복권 사기로 수만 달러씩 피해 입은 사기 피해 금액만 해도 2억 2,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3%나 급증한 것으로 베러 비즈니스 뷰로의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미시건에 사는 84세 피해자는 비교적 널리 알려진 텔레마케팅 회사인 퍼블리서스 클리어링 하우스사로부터 250만 달러와 신형 BMW 자동차, 금메달에 당첨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신 이 경품들을 타려면 세금과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해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수천 달러씩을 보냈습니다. 수상한 송금을 포착한 크레딧 유니언 측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 피해자의 딸에게 연락해 조사해본 결과 수백만 달러 어치의 경품 당첨은 가짜 사기였으며
이미 7만 2천 달러나 사기당한 후였습니다. 펜실베니아에 사는 한 여성은 복권 회사인 메가밀리언으로부터 550만 달러와 벤츠 자동차에 당첨됐다는 통보를 받고 환호했다가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돼버렸습니다. 이 여성은 이들이 요구한 수수료 9,500달러를 송금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범들이 보내온 가짜 캐셔스 체크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으려다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경품 복권 사기범들은 널리 알려진 퍼블리서스 클리어링 하우스나 메가밀리언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오거나 다른 가짜 당첨자들의 사진과 그 회사 이사장의 축하 메시지 등을 담은 우편물을 보내와 먹잇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베러 비즈니스 뷰로 보고서에 따르면 55세 이상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타겟이 되고 사기범들의 타겟이 되면 무려 91%나 먹잇감이 돼버려 거액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피해 신고자의 72%는 55세 이상 시니어들로 집계됐으며 1인당 평균 978달러씩 사기범들에게 뜯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경품이나 복권 당첨금을 받기 위해선 세금이나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단언하고 즉각 베러 비즈니스 뷰로와 같은 단체나 연방교역위원회 FTC, 지역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차 유행을 불러올 수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미국 코로나 확진 사례의 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미국민 4명 중 3명은 앞으로도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었지만 팬데믹이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 공중보건국장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더 취약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델타는 인도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알파 변이보다 전염력이 60%나 더 강하다고 추정됩니다. 알파 변이가 지난 겨울 2차 유행을 불러왔던 것과 같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3차 유행이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는 인도,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코로나 확진 사례의 6%는 델타 변이라고 백악관의 의료고문이 언급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미국이 이 수치를 넘어서면 감염이 만연하게 되는 임계점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는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2차 접종 후 2주 뒤에 델타 바이러스 질환을 막는 데 88%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다음 달 초까지 성인 인구의 70%에게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맞히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일 백신 접종이 매일 40만 회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1회만 접종하고 중단한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AJC를 통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미전역의 델타 변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렸으며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기 전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WKTV 뉴스 조현우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빈곤국 92개국에게 올해 2억 회분, 내년 3억 회분 등 모두 5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화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사들여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엑스 프로젝트에 보내 자격 있는 92개국에 배포토록 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이 G7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에 맞춰 지구촌 무료 백신 기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파이자 백신 5억 회분을 사들여 세계보건기구 WHO의 백신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기부하고 지구촌의 빈곤국들로 자격 있는 92개국에 배포하도록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위해 한 회분당 7달러씩 35억 달러를 들여 파이자 백신 5억 회분을 구입키로 해서 미 국내용 20달러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싸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파이자사는 5억 회분 가운데 올해에는 8월부터 12월 말까지 2억 회분을 공급하고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3억 회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코백스 보드의 결정으로 백신을 받을 수 있는 빈곤국들 92개국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각국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들이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이 앞서 미국은 6월 말까지 8천만 회분의 백신을 외국에 보내겠다고 발표했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의 미국 내 생산이 지연되면서
1차분으로 파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 2,500만 회분을 각국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한국도 얀센 백신 100만 회분을 받아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에 접종시키고 있습니다.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남서부 해안도시 코널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는 빈곤국들에게 더 많은 백신을 기부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무려 백신 기부에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HO의 코백스에 따르면 지구촌 전체 70% 안팎을 접종시키려면 110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40억 달러를 코백스에 출연했으며 8천 회분의 백신 외국 공유에 이어 2년 동안 5억 회분의 무료 기부를 발표한 겁니다. 미국에 이어 G7 국가들과 이번 정상회의에 초대받은 한국과 호주 등도 직접 기부하거나 국내 위탁 생산을 통해 지구촌 백신 공급에 기여하는 백신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0년도 버지니아 범죄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지난해 살인과 차량 도난 사건은 늘고 마약과 강도 범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마약 검거율은 절반 가까이나 줄어 팬데믹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혐오 범죄는 2.7% 늘었는데 그중 73%는 인종에 대한 편견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의 2020년 범죄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지니아는 2019년에 비해 폭력 범죄가 다소 감소했습니다. 버지니아의 폭력 범죄는 2019년 16,018건에 비해 2020년에는 15,713건으로 1.9% 소폭 감소했습니다. 폭력 범죄는 살인과 강간, 강도 및 폭행 등이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폭력 범죄는 줄어든 가운데 살인 사건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428명에서 2020년 528명으로 약 23.4% 증가했습니다.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도 가해자도 34살 미만의 성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45%, 가해자의 52.7%가 18세에서 34세 미만의 남성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버지니아의 살인 사건이 증가한 가운데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경우 살인 범죄가 오히려 반으로 줄어 30건에서 14건으로 급감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장소는 집 내부인 경우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버지니아에선 차량 도난 사건도 늘었습니다. 1,575대의 차량 도난 사건이 일어났던 2019년에 비해 2020년에는 1,1209대의 차량 도난 사건이 접수돼 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도난당한 차량의 총 가치는 1억 1,40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중 6,366대의 차량은 회수됐습니다. 마약 검거율은 극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6% 줄어든 가운데 18세 미만의 경우 검거율이 48.6%로 급감했습니다. 강도 사건은 18.4% 줄어 총 11,413건이 발생했습니다. 2020년 버지니아의 증오 범죄는 193건이 보고돼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증오 범죄의 경우 범죄 동기가 2가지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며 가장 많은 72.8%는 인종과 관련된 것이었고 성적 지향성과 종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경우는 각각 14.4%와 11.8%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경찰에 체포되는 건수는 20만 7천여 건으로 2019년 대비 24.8%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